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내용이 해외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서 긴 얘기를 한번 정신 차리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24년 8월 8일인데 저는 약 13개월 만인 이제 다가오는 9월 12일 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한국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미네소타, 미국의 시카고 옆에 있는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의 타고 다니는 에마, 뚜벅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착을 하면은 1년 1개월 만에 시동도 걸어봐야 되고 타이어, 엔진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체크업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레곤으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을 이제 미네소타로 차량 등록을 이전을 하고 저의 운전면허증도 미네소타 걸로 바꾸어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묵혀 놓았기 때문에 차를 전체를 분해를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느슨한 나사라든지 그리고 전기 케이블 같은 것들도 모두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차에는 900A의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배선 같은 경우 과열이 되지 않게 모든 단자 하나하나를 다시 재점검을 하고 아마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전 공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환풍 장치, 무시동 에어컨, 샤워, 그리고 새로운 잠자리도 개선을 해볼 생각에 있고요. 차 실내에 그동안 부탄 가스통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LPG 프로판 가스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2인승이었던 이 차에 이 모든 차 공간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가하고 싶었던 핫박스도 증설을 하고 또한 아이스메이커도 집어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간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과정에 이제 유럽으로 차를 보내기 위해서 롤온, 롤오프 방식의 선박을 예약을 해서 카나다에 있는 헬리팩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벨지움의 앤트워프로 차량을 이송을 하려고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헬리팩스까지는 약 3,300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노바스코시아에 있는 헬리팩스까지 약 10일간의 운전을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또 중간중간에 유적지도 좀 찾아보고 놀 곳 놀면서 도착을 하려고 약 10일간의 여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10월 10일에서 10월 20일경쯤에 로로 선박의 차량을 선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벨지움에 있는 앤트워프까지는 약 실제로 10일에서 12일 정도, 저의 생각으로는 한 11월 15일경쯤에 차량을 인도받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리팩스에서 앤트워프까지는 $1,550, 그리고 앤트워프 벨지움 현장에서 항만세, 수입 수수료 등등 여러 가지 이 비용들이 약 400유로 정도를 생각해서 총 경비를 250만 원 선으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헬리팩스에서 차량을 이제 보내고 나면은 대충 한 달여 정도 기간이 남게 되는데 저는 런던
게이트윅 공항으로 가서 그쪽에서 조지아에 있는 티빌리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헬리팩스에서 런던까지는 약 165달러, 그리고 런던에서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까지도 약 167달러, 얼충 봐서 한 33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네요. 트빌리시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조지아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약 47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360일 동안의 무비자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자동차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텔에 하루 지내는 데에도 싼 데는 5달러, 대충 10달러 내외 정도면은 하루를 호스텔에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유럽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빌리시까지 온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기 예금인 경우에 평균 세후 연리 이자가 10%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대를 해서 막 2.3%, 보통 2%가 주종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저축예금 증서인가요? 그 정도가 현재 4.25%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빌리시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은행을 개설을 해서 연리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실제 이자 수입이라든지 또 환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 트빌리시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빌리시에서 일이 마치게 되면은 앤트워프에서 멀지 않은 브뤼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충 현재의 가격으로는 185불, 약 한 22만 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네요. 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11월 15일은 브뤼셀 그 인근에는 날씨가 매우 춥고 여행하기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의 여행의 주요 체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겨울을 회피하자. 그리고 겨울이다 할지라도 밤 온도가 영하 5도 이하거나 또는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는 지역은 회피하고 다니자 하는 게 저의 여행 루트를 계산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약 4년 정도를 체류를 하면서 구석구석을 보기 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쉥겐 협약을 잘 요리조리 회피를 하면서 다니자 하는 게 가장 두 번째로 머리 아픈 문제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의 스타일은 그저 사람이 많이 버글버글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 관광지는 그저 대충 지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을 주로 어드벤처, 모험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차를 굳이 유럽까지 가지고 여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저의 목표는 현재 100% 시내 또는 노지, 외지에서 차박을 하고 그리고 100% 혼밥을 해먹자 하는 게 저의 여정의 조그마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행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쉥겐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쉥겐 지역의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180일 이내에 90일만 체류를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80일이 지나서는 바깥에 나가야 돼요. 쉥겐 바깥으로. 하지만 쉥겐 국가의 면적이 넓은 관계로 여기를 석 달마다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상당히 여행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머리 아픈 일이죠. 주요 도시만 자동차로 운전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석 달 가지고도 유럽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들을 찾아보고 탐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90일이라고 유럽을 여행하는 것은 턱이나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쉥겐 지역에서 체류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그저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입국일을 기준으로 과거 18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실제 쉥겐 지역에 머문 날이 90일을 넘으면 불법 체류, 즉 단순히 3개월 체류, 3개월 외부 체류가 아니라 롤링 윈도우 방식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혹시 벌금을 물거나 다시는 또 쉥겐 지역에 들어가지 못할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쉥겐 체류일을 매우 신경 쓰면서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은 조금 전에 이해를 하다가도 또 며칠이 지나면 또 헷갈리고 해서 왕왕 쉥겐 체류일 계산이 엉망이 되어서 여행을 망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깊숙한 곳에 이런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쉥겐 체류일은 리세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이거를 천천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반복해서 또 이해를 증진하시면은 쉥겐 체류일수 계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정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쉥겐 체류 일수를 SC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쉥겐 지역에서 체류한 날짜를 NON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쉥겐 체류 일수 SCH 더하기 비쉥겐 체류 일수 NON 더하기를 우리가 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체류 일수 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D가 180 이하이면은 다음 쉥겐 일수는 181보다 모자라는 일수가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쉥겐 체류 일수가 78 그리고 비쉥겐 일수가 72일이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쉥겐 지역에 들어갔다 치면은 남아있는 쉥겐 일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78 더하기 72를 하면 150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쉥겐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 쉥겐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150일이었기 때문에 180일에서 150일을 빼면은 그 다음 쉥겐 지역에서는 30일밖에 여유분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세 번째, 만약에 쉥겐 체류 일수 SCH와 비쉥겐 체류 일수 NON을 더한 이 날짜 수가 180일 이상이면은 다음 쉥겐 일수에서 90일로 리세트가 된다. 리세트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0으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8일 쉥겐 지역에서 보내다가
비생겐 지역에서 100일을 체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 쉥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 더하기 100, 178이죠. 아직도 180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쉥겐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틀밖에 체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불법이 되죠. 하지만 똑같이 쉥겐 지역에서 78일을 머물고 비생겐 지역에서 100일이 아닌 103일을 머물게 되면은 그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181일이 됩니다. 즉 우리가 180일이라고 하는 윈도우를 하루를 넘겨서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 쉥겐 지역에서는 다시 리세트가 되어서 90일을 체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쉥겐 지역과 비쉥겐 지역의 체류 일자를 180일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서 리세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쉥겐 날짜를 계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복잡하지요. 그러면 제가 가장 좋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번째,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쉥겐 지역에서 거의 90일을 빡빡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쉥겐 바깥 지역에서 90일을 조금 넘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쉥겐 지역에서 90일을 빡빡 채우고 넌 쉥겐 지역에서 91일을 채우면은, 왜냐하면 또 혹시 하루 갖고 시비 걸릴 줄 모르니까 이게 181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쉥겐 지역에서는 90일을 다시 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90일 동안 쉥겐, 90일 동안 쉥겐 바깥에서, 그 다음 지역은 90일 동안 쉥겐, 그 다음에 또 90일 동안 바깥에서 지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피트를 하는 것이 가장 쉥겐 날짜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부분은 리피트해서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공식을 잘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넓은 유럽을 여행을 할 때 쉥겐 지역에서 쉥겐 지역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비쉥겐 지역이 어디냐? 영국과 아일랜드예요. 다행히 영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의 무비자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한 2달 정도 여행을 하고 나머지 넉 달 동안을 차를 비쉥겐국인 영국에다 놔두고 4개월을 중간에 방문하는 휴식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쉥겐 해피 지역이 어디냐면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6개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을 발칸반도, 발칸 국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그리스나 그 옆에 있는 불가리아나 대개 다 발칸 국가이지만은 특별히 이 6개 나라가 쉥겐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지역이 작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3개월 동안 푹 쉬어갈 수 있는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발칸 국가들은 전 유럽에서 가장 싼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제일 싸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 훗날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까르네 드 파시지 해가지고 이 CDP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저렴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칸 국가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쉥겐 회피 지역으로 세 번째로는 지브랄탈 해협을 넘어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모로코에 가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로코를
석 달 동안 그냥 주저앉아 있기가 뭐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옆에 있는 나라 알제리의 비자를 카사블랑카에서 받아서 알제리 여행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프리카 북단의 지중해에 있는 튀니지아에서 머물다가 이태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쉥겐 해피 지역으로는 터키 쪽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터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석 달을 그쪽에서 보내고 다시 쉥겐 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디 넓은 러시아 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가 다시 쉥겐 지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쉥겐 지역을 회피하고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면 영국과 아일랜드, 두 번째는 발칸 국가, 세 번째는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네 번째는 터키, 그리고 5번째는 러시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뭐 얘기가 난 김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나라들을 들락날락 거릴 때에는 몇 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알제리는 물론 비자를 모로코에서 카사블랑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벨라루스라고 친러시아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관계가 좋아서 항공,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에 들어가는 것은 무비자이지만은 자동차를 가지고 육로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연이어서 이 여행 루트 중에 이란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란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한국 비자를 허용을 합니다. 물론 미국 비자는 안 되죠. 그런데 2025년도 올해 8월 1일부터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단독 여행이 금지가 되었고 오로지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여행사의 일원으로서만 되었을 때에 30일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잘라버리기로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의 유럽 여행 계획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선이었어요.